거기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느낀 점은 아이들을 너무 하고 싶은 것만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려운 것도 좀 해결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좀 하고 좀 기다렸다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약간 참을성.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순간 선배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막막한 순간 있으시죠? 이 고민에 대해서 교육대기자TV가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선배 부모를 직접 찾아가 자녀 교육 스토리를 들어보는 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다시 아이를 키운다며 선배 부모의 스토리와 후배 부모를 위한 메시지, 지금 들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첫 번째 주인공 임효숙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간단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 26년 차이고요. 음악대학을 간 첫 아이 연수, 그 다음에 공학대학을 간 현수,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현진이의 엄마입니다. 어머님은 세 자녀를 네. 일반고에서 네.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스카이에 보낸 걸로 아, 알고 네.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하실 것 같아요, 그걸로. 이 음. 지역에서. 네. 특히 비학군지 지역인데 네, 재학과정, 입학과정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워낙에는 예고를 갔었어야지 예, 예. 하는데요. 첫째가 성악을 했는데 네. 예고를 가지, 당연히 예고라고 생각했는데 예고가 네, 아니라 예고가 일반 아닙니다. 고등학교인 네, 거죠. 일반 고등학교에서 예. 성악과를 갔는데 그 과정에서 중점고등학교 일반 고이긴 한데요. 네. 중점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둘째 아이는 지역의 이제 일반고에서 그 서울대 직윤으로 네. 가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러면 직윤이라고 하면 내신을 정말 잘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네. 내신 1등을 계속 했던 거네요. 둘째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1등을 거의 놓치지 않고 둘째는 고3 때까지 네네. 이제 했었고요.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기복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졸업할 때 네. 지역균형의 전형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는데 네. 둘째랑 셋째가 쌍둥이인 네, 쌍둥이입니다. 거죠. 네. 혹시 이렇게 세 명 다 스카이를 갔다는 얘기는 유전인가요? 머리가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극히 평범한 주부이고 알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예. 주부이고 뭐 학벌이 좋거나 뭐 가방끈이 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각 세 명의 네. 자녀분들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재능을 좀 발견해 주신 네. 편이잖아요. 네. 그 과정,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과정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초에서 사립초는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악기들이나 네, 뭐 체육 활동, 악기 뭐 교육이 미술 활동 있죠. 그 네. 다양하게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 일반 학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 관한 무슨 콩쿨도 많았고요. 그 초등학교 소속 학교에서 네네. 뭐 콩쿨도 많았고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회도 나갔었고 그런 중에 이제 상도 많이 수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거 음악적인 재능이 있구나. 어떤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 그 선생님이 계기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음악을 해야 한다. 레슨을 받다가 네. 네. 그러니까 계속 해야 한다는 중학교도 중학교를- 예중을 가지 않았잖아요. 네, 예종을 가지 않았고 중학교 때는 3년 동안은 음악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때는 이제 저희 아예 사교육도. 네, 집안에 어떤 그런 사정도 있었고 네. 그때는 예체능에 대한 그런 학교를 못 가, 진학을 안 하게 되니까, 예. 안 하게 되니까 그런 걸 접게 되더라고요. 워낙에 어렵고 또 공부도 워낙에 이제 좀 맞아요. 예, 그런 재능이 경우 있었기 많죠. 때문에 네네. 네, 공부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3년 동안 이제 그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거죠. 뭐 몇 달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아깝다. 네, 이렇게 멈추는 네, 거는. 네, 공부를 근데 해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만약에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입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또 쉽지 큰 않습니다. 네. 도전이었을 네.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네.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 학생을 꼭 음악을 시키셔라 하시면서 전화 주셨는데 제가 순간 그때는 이제 심사숙고를 한 건 아니었고요. 예. 근데 워낙에 이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네네. 때 그 음악 활동을 했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내심 조금
많이 아쉽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생은 우리 딸은 또 저희한테 그렇게 표현을 많이 안 했어요. 하지만 음악을 다시 할까 하면서 이제 그때 다시 또 한두 달 정도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죠. 네. 예고는 너무 늦었고 일반 학교를 가기에는 뭔가 좀 음악적인 그런 교육이 부족할 것 같은 일반고에서 그런, 네. 음악 준비를 하는 친구, 음대를 준비하는 친구가 거의 없지 않나요? 요즘은 또 그렇게 없지는 않은데요. 좀 힘들죠, 학생이. 왜냐하면 그 일반 과정을 따라가면서 사이드로 또 그 전공할 정도의 음악을 한다는 것은 또 악기에 따라 틀리고 뭐 전공에 따라 틀리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음악을 안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시 시작을 했었을 때 바로 그렇게 성악으로서의 재능이 좀 나타난 편이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중점학교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해오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는 성적이 거의 이제 바닥이었어요. 실기 성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등수가. 그래서 고민도 하고 했지만 저랑 이제 우리 자녀랑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건데 제가 좀 재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 이 등수는 제가 이제 처음에 너무 낮은 등수가 나와서 참 실망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예체능은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를 밀고 나가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뭐 대회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는 대회에서 바로바로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많은 음악대학 중에서 학생들이나 엄마가 원하는 학교는 또 다 집약적이잖아요. 몇 개 중에 하나를 꼭 가야 된다. 그런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특히 이제 음악하는 학생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각자의 다 그런 목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쳤을 때는 실기나 아니면 뭐 콩쿠르나 이런 데서 그런 거에 못 미쳤을 때 굉장히 이제 이게 심한 거예요. 낙담이 너무 심하고 저도 이제 그만큼 더 학생보다 오히려 더 불안하시죠. 엄마도 더 이제 낙담이 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예체능이나 일반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 어머님 입장에서 도와주신 부분은요? 도와준 부분은 대회에서 이제 계속 이제 예선도 못 드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언제까지요? 고1, 2? 2학년 때까지요. 2학년 때까지. 예선도 못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나갔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예선에서 떨어지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했는데 제가 도와준 거는 잘하는 아이들의 동영상. 잘하는 친구들의 연주,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많이 알려고 노력했어요. 얘는 탔는데 우리 딸은 못 탔으니까 이유가 뭘까를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럼 그 대회마다 늘 함께 하셨어요? 예체능은 원래 조금 엄마가 좀 많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적으로, 그러니까 예체능은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그렇지만 그게 한 번의 결과가 나잖아요. 단 한 번의 노래, 뭐 단 한 번의 뭐 실기 또 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심적인 요소가 많이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도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떠셨어요? 예체능 교육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비용 면에서. 그러니까 거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품을 조금 많이 안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에 비해서 비용이 많다 하는 거는 조금 많이 안 하는 편이었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부유하시다가 중고등학교 때 좀 타격이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좀 알려주시면 왜냐면
음악 교육이라고 하면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돈을 맞아요. 쓸 예, 거라 네,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맞습니다. 대한 좀 네. 부담감을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고를 진학한다든지 뭐 예중을 진학한다든지 할 때부터 이제 준비부터 시작이 그리고 이 음악은 오랫동안 이제 준비해서 오는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학생 뭐 어떻게 보면 악기는 뭐 정말 뭐 5, 6세부터 시작하는 맞아요, 경우들도 많죠. 맞아요. 일단은 네. 시간이 기니까 네네.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레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맞아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점학교 가면서 그런 학비 걱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학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학교 일반고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걱정을 안 했는데 그 레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천차만별로 네. 정말 끝까지 뭐 정말 상상을 고비용을 들여서 할 수 초월하는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비용도 하면 있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2 때까지는 예선 대회에 나갔는데 예선에도 못 들었다. 네. 그러면 고3 때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서울대 음대에 합격하기까지. 네. 고3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연수한테는? 갑자기 2학년 때부터 3학년 가는 길에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쌓아오던 것들이 고1, 2 때 네. 그동안 멈췄기 때문에. 네, 쌓아서 계속 끊이지 않고 뭐 또 분석하고 또 이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또 고치고 또 너보다 잘하는 애들 또 한 분석하고 또 고치고 하면서 이게 좀 쌓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이제 고3 때 네. 봄부터 이제 나간 대회에서 예선에 들고 큰 대회에서 이제 예선에 들고 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도 자신감이 이제 더 생기고 어떤 좀 작은 데서는 상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을 다져나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게 네네. 포인트였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지치지 않으셨고. 지쳤습니다. 그러셨는데 둘째, 셋째 때문에 지치셨나요? 지쳤는데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올 때마다 정말 하지 맞나, 말아야 이게? 된다. 네, 내가 재능 없는 애를. 아이를 괜히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럴 때는 네. 어떤 생각으로 다시 그런데,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잘하는 학생, 무조건 잘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을 항상 이제 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는 아마 피곤했을 것 같아요.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 둘째, 셋째 얘기 좀 네. 들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지 않아. 비교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로서 우유도 기다려야지 되고 뭘 먹으려면 기다려야 되고 항상 누가 있고 같이 먹어야 되는 누군가 있고 그래서 항상 기다려야 되고 그럼 초등학교는 같이 다녔나요? 초등학교는 같이 다녔는데 제가 이제 분리시키는 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께 가서 이제 다른 반을 해주셔라. 같은 반에 항상 한 번도 안 됐고. 네네. 앞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둘째는 초중고 때 다 잘했던 것 같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 좀 도와주셨던 부분? 제가 도와줬던 부분은 뭐 이제 공부할 때 옆에서 조금 이렇게 뭐 옆에서 저도 의자에 앉아서 지켜본 건 아니고요. 집에서 원하면 이제 뭐 간식도 만들어주고 뭐 밥도 해주고 그런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 어떤 과목을 잘했나요?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고 하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중학교 때 그 수학 학원 선생님이 네네네. 과학고를 추천해 주셨다고. 네네. 동네 학원이었는데 저는 이제 좀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큰애 그 학교를 먼저 그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대학이 좀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보다는. 그래서 대학을 정해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바쁘고 있을 때였는데 동네 이제 학원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 반에 있기는 얘가 조금 잘하고 그 윗반에 가면 아마 힘들 거다. 하지만 윗반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느낀 점은 아이들을 너무 하고 싶은 것만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스트레스 좀 안 좋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려운 것도 좀 해결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좀 하고 좀 기다렸다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약간 참을성
그다음에 어려운 것도 처음부터 좀 차곡차곡 알아가는 그런 거,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도 약간 버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 그래서 처음엔 갈등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얘가 좀 편하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그때도 이제 가족들과 또 남편과 뭐 또 아이들과 이제 상의를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네, 됐잖아요. 많이. 과학고등학교에. 아, 네네. 네. 그 과학고등학교 1학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보는 세상이었어요. 네, 저도 네네. 제가 무슨 이과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갔더니 이제 좀 신세계더라고요. 네. 과학고등학교 세상은 제가 평상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더라고요. 이를테면요?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워낙에 준비된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준비하는 그런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것들 다 대학 과정, 뭐 대학원 과정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의 그 깊이나 넓이가 정말 좀 어메이징한 정도였고요. 네. 거기서 공부하면서 얘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꾀가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애들이 모두 다 잘하는 과목으로는 내가 승부를 못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모두 다 처음 시작하는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과학 같은 거는 애들이 선행을 안 해요. 네, 지구과학까지 어떻게 하고 오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물리, 뭐 화학, 생명과학은 좀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얘가 조금 그 평균 등수를 높일 수 있는 공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오. 왜냐면 어차피 수학, 과학은 얘네들한테 네, 안 될 것 같은 승부가 안 거예요. 나니까. 너무 10년을 준비하고 뭐 대치동에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고 온 애들이 단데 처음에 갔는데 너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오, 정말요? 네. 우와. 그래서 뭐 좋다는 게 뭐 1, 2등 이거는 아니고요. 네네. 생각보다. 네. 저는 이게 120명이니까 한 100등 안에만 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예. 나름 얘도 이제 중학교 때 뭐 1등을 이렇게 하다가 갔는데 100등 안에만 들면 난 감사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결과가 좋았어요.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30 몇 등 정도. 참 그 넘을 수 없는 그 튼튼한 시멘트가 있어요. 예. 과거에는. 예. 넘을 수 없는 그 절대 민간인들은 넘을 수 없는 예. 콘크리트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점점 이제 수가가 중요시 되면서 맨 이제 처음에 다른 그랬는데 과목, 점점 떨어져요. 점점 떨어졌는데 한 중상 정도가 됐어요. 네네. 중상 정도가 됐는데 네.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하고 학생들 어머니들이 보시면 또 별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사교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대로 밤을 새고 코피를 내고 또 에너지 음료를 막 달고 살고 그렇게 지내지만 또 주말에 가면은 대치동가에 가서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하루 종일 듣고 그런 삶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2년 만에 졸업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2년, 3년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제안을 먼저 했어요. 일반고로 가자. 네, 일반고로 가자. 예. 조금 반대했었어요. 이제 다 조금 적응했고 네. 공부도 할 예, 만한데 돌아가면은 대학을 잘 갈 수 있냐. 왜냐면 1학년 때 내신이 있잖아요. 1학년 때 내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동네에서 오래 지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와서 또 학교 잘 가는 애들을 몇 명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안 건 아닌데요. 그런 그러니까 사례가 있다는 거. 사례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확신이 대단하셨는데요? 많이 좀 결단하는데 많이 힘들었고요. 네. 짧은 시간 안에 결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오랫동안 생각했고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를 천천히 정말 이야기를 따라가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을 연구했어요. 연구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게 효율이 좋겠다. 예. 그럼 몇 학기 때 온 거예요? 정확히는? 1학년 2학기 마치고요. 2학년 1학기 때 그 방학 때 전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와서는 잘 적응하던가요? 와서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여학생들보다. 음. 여학생들도 그런가? 고등학교 때 전학은 쉽진 않아요. 어쨌든 그나마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좀 있는 학교를 이제 그러면서도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조건이 조금은 있는 일반고 중에서도 예, 예. 그런 학교를 이제 제가 찾아보시고. 네,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고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새아이를 키우면서 네. 내가 그래도 이거는 좀 잘했던 것 같다. 아, 그거는 돌이켜 보신다면요? 네, 요즘은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